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 권현진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2019년의 기본과제 보고서인 고령화 시대에 따른 주택 서비스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입니다. 연구의 배경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미 2010년 전체 인구의 7%가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당시 통계 예상치로는 전체 인구의 14%가 고령 인구인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을 2018년도, 19년도 정도로 예상을 하였는데 그보다 빠르게 2017년도에 진입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굉장히 빠르게 심화 중입니다. 이렇게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결국 주택시장에서도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장기적인 수요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 이런 수요 변화 발생 문제는 비단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 호주, 일본은 우리나라 유사한 고령화 수준을 보이거나 더 심화된 국가입니다. 이들을 연구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변화, 부동산 이슈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고령화로 인한 주택 서비스의 변화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우선 문헌 자료를 통해서 인구 구조 변화와 주택 시장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인구 구조 변화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관점과 생각보다 주택 시장의 영향이 축소된다 라는 관점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당한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가격에 긍정적인 그러한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이다 라고 말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영향이 많지 않다라는 그러한 연구들도 상당한데 이러한 점에서 봤었을 때 결국은 연구 결과들이 서로 상이하고 아직은 겪지 못한 문제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를 인구와 가구로 살펴보면 2028년도에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인구수는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47년에 38.4% 수준으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총 가구는 1, 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2040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47년에는 2230만 가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서는 전국의 주택수는 2015년 대비 2018년 7.7%로 증가하였고 특히 주택 유형 중에서 아파트의 비중이 2006년 이후로 계속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의 거주 비중은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영국, 호주, 일본 4개 국가는 인구 피라미드로 보았을 때 모두 방추형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 일본과 달리 호주, 영국은 젊은 이민자 유입으로 청년층이 두터운 구조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영국의 고령화 상황과 시장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고령 인구는 2025년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며 2050년 4명 중 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민 정책으로 젊은 이민자 유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자녀 수당 등 블루칼라층에서도 출산율이 증가하면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음에도 성장형 인구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고령 인구는 78%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한 주택의 대부분이 담보대출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국의 고령 가구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주택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에서 불만이 있었고 기능적으로는 침실수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공간이다라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평생 살기를 원했지만 현금 마련을 위해서 소형주택으로 이사하거나 방문 간호 또는 프리미엄 주택시장으로 세분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호주의 고령화 상황은 2006년 17%에서 2016년 20%로 10년 사이 고령 인구의 비율이 3%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고령 가구 중에서 독신 가구보다 부부 단독 가구가 증가한 점입니다. 또 하나는 고령 인구라 할지라도 최근 지속적인 근무 또는 파트타임 등의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주택시장에서는 55세 이상 가구주가 전체 호주 주택 자산의 59%를 보유하고 있고 담보대출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고령 가구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평생 살기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영국과 비슷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초고령 국가로 2036년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고령 인구로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지방 인구 감소 위기가 심각해서 지자체별로 적정 인구 유도 전략을 수립해서 실천 중입니다. 또한 이미 2019년 약 850만 호의 빈집이 있는 만큼 빈집과 공터거래 플랫폼을 정부 차원에서 개발해서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고령 인구의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위해서 다음 세대로 이전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순환하는 주택시장의 완성과 무장의 공간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호주, 일본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이슈와 대응을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령 가구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 가지 옵션이 향후 일어날 수 있는데, 첫째, 현재 주택을 그대로 보유할 경우로 이 경우 공공에서는 향후 빈집 또는 거래 불가능 주택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보유한 주택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로 고령자 특화 리모델링, 고성능 설비 개선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령 가구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이사라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먼저 주택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에 프리미엄 고령 특가 주택 건설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산의 일부를 현금화하려는 고령 가구의 경우는 주택 면적을 축소하여 구입, 이사하게 되며 현재 거주 중인 인근 지역 내 주택 거주 욕구가 있다는 점에서 매칭 서비스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처분 시 세 번째 이슈는 임차로 가는 경우인데, 이 경우 고령 가구에게 안정된 전월세 주택시장을 제공해줘야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고령 가구의 경우 공동임대와 사적임대로 구분하여 대응이 필요합니다. 영국, 호주, 일본 등의 사적 시장에서는 안정된 임대차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공공임대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 임대료 차등 세분화 등이 필요합니다. 국내 고령화 시대에 따른 주택 서비스 방향과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기존 주택의 물리적, 기능적 개선 강화입니다. 고령 인구에게 친화적이고 특화된 신규 주택이 필요합니다. 이는 고령자 휴먼 스케일로의 수선, 노후주택의 지속적 관리 지원으로 함축됩니다. 아래표에서 주거 실태 조사에서도 주택 개량 현물 및 자금 대출 지원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뉴질랜드의 브랜즈에서는 리모델링 공사비의 재조달 원가 추정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둘째, 주택 규모 축소 및 이사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은퇴한 고령 가구들은 현금흐름 창출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현 주택을 처분할 경우 저렴하고 안전한 주택 이사 지원, 근거리 내 주택 재고량 관리 시스템과 정보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저이용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 이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거주주택 증여 및 보유 부동산 상속 이슈가 늘어날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 1주택자의 경우 사후 상속을 통한 주택 자산이 이전될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10여 년 동안 상속 자산이 3배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자산 상속 이슈 발생 시점에서 상속 자산의 평가, 부동산 활용, 매각 관련 전문가 자문 요구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넷째, 기부부동산 세제 혜택 및 기부연금 도입이 기대됩니다. 기부부동산 제도는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제도이며 부동산 기부 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며 살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비율의 연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도입 검토가 되었으며 1인 가구, 무자녀 2인 가구 증대와 맞물려 기부시장 확대가 예상됩니다. 부동산 기부 시 정확한 가치 추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지원 제도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종업종 간 결합을 통한 주택 서비스가 변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 호주 등은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 연계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 없는 고령 가구의 재택의료 서비스와 공공임대주택 연계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국의 에비필드처럼 주택 자선 단체를 통한 민간 공공 성격의 임대주택 제공 증가도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가치평가 시장이 300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고령 특화 주택 서비스 시장이 확대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가구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보증 서비스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주택은 있지만 현금과 소득이 거의 없는 고령 가구가 많은데 영국의 경우 주택의 일정 지분을 담보로 소유권은 가진 채로 모기지 대출이 되고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령 가구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정부의 규제 완화 외에도 민간에서도 자유로운 상품 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령화 시대에 따른 주택 서비스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의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한국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려진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